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3일이었죠. 경기도 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기도 의회 의원이면서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인 민경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경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민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23일에 경기도 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건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매년 진행하는 저의 뭐라고 보십니까? 민 의원께서는? 네, 이해할 수 없는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005년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 날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회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을 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그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이 그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의원 동호회 차원에서 2016년에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를 구성해서 10년째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예전처럼 의원 동호회 차원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죠. 그 결과로 올해 경기도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독도 관련한 역사 문화 발굴 보존 전시 또 그리고 도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교재 개발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도 독도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실시와 독도 상설 전시관 운영 등도 통해서 독도 교육의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하고 이제 반성이 밑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과할 생각이 뭐 전혀 없는 이 일본과의 관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흔들림 없는 독도 수호 의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에게 독도는 그냥 단순한 조그만 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같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라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또 국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일본의 그 해산물이 걱정이니까 차라리 그냥 다시마의 날이나 하지 정하지 뭐 다케시마라고 해가지고 애드립을 좀 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바로 또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 의원께서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 의원께서는 이제 지난달 16일에 열린 그 임시회 1차 본회의 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 LH의 독단 폐해를 막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죠. 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이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이 중에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경기도는 지방 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실제 지방 참여 비율은 지금까지 11%에 불과합니다. 기존 2기 신도시가 18%였기 때문에 정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LH가 그동안 주택 공급 위주의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땅 장사꾼이라는 주민들이 원성을 듣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GH라고 하는데 GH 단독 사업의 경우를 보면 해당 지자체와 이견을 좀 줄이면서 반영을 해서 LH 단독 사업 대비 공원 녹지율이나 생활 SUC 등의 비율이 높아졌고요. 지역 내에 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 공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삼송, 그다음에 이제 지축, 또 원흥지구처럼 그 3기 신도시가 그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 참여, 또 무분별한 그 용도 변경 제한이라든지 또 공업 물량 재배분 등 적극적인 대처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 그 고양시 삼송지구 경우에 LH가 총 개발 계획의 25차, 실시 계획 24차를 변경했습니다. 네. 결국 변경해서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은 증가했는데 자족 시설하고 공공 용지는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인구 밀도가 증가한 것이죠. 그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세대 수와 인구 수가 최초 계획 대비 비교했을 때 각각 60.2%와 5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족 기능이 약화된 것이고요. 또 인구 계획에 미반영된 추가 그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자. 그래서 각종 개발 계획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강제되어야 하고 또 상호 검토하에 반영돼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물량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창릉지구 같은 경우가 계획에 따르면 자족 시설이 판교의 2.7배인 41만 평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릉지구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 9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개발 계획은 훌륭한데 기업들이 과연 각종 규제와 중과세 부담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꺼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경기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가 공업 물량을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 공업 물량이 있거든요. 이 총량을 좀 활용해서 좀 일비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재배분하면. 그래서 정말 그냥 배드타운의 오명을 좀 벗고 이번 3기 신도시만큼은 정말 자족 기능이 충만한 그러한 지구가 됐으면 하는, 신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네. 자, 그리고 그 일산대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 의원님. 예. 경기도 서북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유일한 다리죠. 일산대교. 거리가 1.8km로 짧지만 통행료는 1,200원이에요.
상당히 예, 저 그렇습니다. 비싼 그 요금인데 이 때문에 이제 고향, 김포, 또 파주 등 그 각 그 단체장들과 지역 도의원들도 그 릴레이 공론화 활동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좀 조정이 좀 꼭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는 다리 길이가 예, 1.8km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용차의 경우 편도 1,200원입니다. 예. 이를 길이 대비 요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일산대교는 킬로미터당 666원이에요.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이지만 189원 비싼 편인데 수도권 또 제일순환도로도 109원에 비교하면 실제 민자 도로도 비싼데 그보다 일산대교는 3배에서 6배가 지나치게 비싼 겁니다. 이 부분의 뭐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중 이자율보다 높은 뭐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연 8%, 그다음에 후순위 차입금 같은 경우는 연 20%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결국 이 이자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비싼 통행료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인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